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07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13명이 확인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8,265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82명이고 현재는 3,585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43명이며 사망자는 어제 2분이 발생해서 누적 사망자는 총 312명입니다. 삼가 고위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에 18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33명입니다. 이 중에 교인 및 교회 방문자가 567명이며 이들로 인한 추가 전파가 285명이며 감염 경로에 대한 구분 분류를 하고 있는 사례가 81명입니다. 연령 분포로 보면 60대가 256명으로 27.4%이고 70대 이상이 130명으로 60대 이상의 고령층의 감염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 관련하여 추가 전파로 인한 확진자 발생 장소는 총 23개소로서 종교시설이 8개, 요양시설이 5개, 의료기관이 2개, 직장이 6개 등이며 이들 장소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총 130명으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186개의 장소에 대한 역학조사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8.15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하여 조사 중이던 26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219명입니다. 서울 중구의 부동산 경매업체인 달의 경매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에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6명입니다. 인천 서구의 주님의 교회와 관련하여 8월 2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에 접촉자 조사 중에 2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30명입니다. 경남 김해시 단체 여행과 관련하여 8월 25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8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입니다. 김해시에 거주하는 4가구가 8월 18일부터 19일간 화순과 나주에서 여행을 하며 식사 등 밀접한 접촉으로 인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접촉자 조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산 진구 목욕탕과 관련하여 8월 23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에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는 7명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6일 해외 유입 사례는 13명으로 검역 단계에서 3명이 확인되었고 지역사회 자가격리 중에 10명이 확인되었으며 외국인은 6명이었습니다. 유입 추정 국가는 아시아 지역이 7명으로 우즈베키스탄 3명, 카자흐스탄 2명 등이었고 미국 1명 등 아메리카 지역이 3명, 아프리카 지역이 3명이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카페, 음식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 내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역학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최근에 발생한 다중이용 시설의 집단 발생 감염을 보시면 파주시 스타벅스 관련하여 총 66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카페의 이용자가 28명이었고 이들로 인한 추가 전파가 38명이었습니다. 위험 요인을 분석한 결과 천장형 에어컨 가동 중이었지만 창문을 통한 자연 환기가 부적절했고 높은 밀집도로 거리 두기가 적절하지 않았으며 지표 환자가 약 2시간 동안 체류하면서 마스크가 미흡한 상태로 음료 섭취와 대화를 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 역학조사는 부침 자료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노출자에 대한 분석 결과 종사자 4명은 모두 확진되지 않았고 또 1층 이용자 약 60여 명 중에는 확진자가 없었으며
2층 이용자가 약 120여 명 중에서는 확진자가 26명 발생하여 총 양성률이 21.7%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 안양시의 분식점, 그리고 롯데리아 종사자 모임과 관련된 음식점, 그리고 강남구의 커피 전문점과 양재동 식당 관련 등 카페와 음식점에서의 노출로 인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위험 요인이 최근에 무더위에 따른 에어컨 사용이 증가하였으며 환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됨에 따라 주문 등을 할 때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경우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뿐만 아니라 또 장시간 대화를 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침방울로 인한 전파 우려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사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여 확진자 발생이 적었습니다. 카페와 음식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밀접한 실내 환경에서 감염 전파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가능한 한 포장 또는 배달을 활용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이용을 할 경우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이면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서 방문하고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2m 이상의 거리 두기를 지켜주시고, 먹거나 마시기 위해 마스크를 벗는 동안에는 대화를 최대한 자제하고 시간을 최소화시켜 주시며, 이럴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환자 검체 129건에서 검출한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 서열에 대한 추가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129건에 대해서는 국내 감염이 105건, 해외 유입 감염이 24건이 분석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4월 초까지 S와 V그룹이 유행하다가 이후에는 G, GR, GH그룹이 유행 중이며, 아프리카, 인도, 러시아에서는 GR그룹이, 북미, 유럽, 중동에서는 GH그룹이 우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발생의 경우 4월 초 이전에는 주로 S와 V그룹이 다수였으나 5월 이후 국내 발생에서는 S와 V그룹은 더 이상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경북 예천, 이태원 클럽 발생 사례부터 현재까지는 GH그룹에 속하는 바이러스가 주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용인의 우리제일교회 관련한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결과도 모두 GH그룹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해외 유입 및 해외 유입 관련 사례의 경우에는 추정 유입 국가별로 발견되는 그룹이 상이하고 다양하게 존재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주로 GH 및 GR 그룹이 검출되는 비율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부산에서 러시아 페트로 선박과 관련된 걸로 해외 유입 관련 사례로 보고 있는 부경보건고등학교, 그리고 부산의 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도 GR 그룹이 분리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의 동선 공개와 관련하여 지자체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방역 목적 외에 불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확진자 동선 공개 관련하여 점검한 결과 총 35건의 정보 공개 미준수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연령, 성별에 대한 공개, 공개 기관을 경과하는 경우, 그리고 주소 공개 등의 미준수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확진자의 동선 공개는 확진자의 모든 일정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방역적인 목적과 목적에 따라서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정보를 선별해서 공개를 해야 되고,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넘어선 과도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확진자가 사회적인 그런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검사 회피 또는 차별에 따른 불신 등 공동체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정보 공개 시뿐만 아니라 인터넷 포털,
언론 보도, 개인 블로그를 통해 정보를 게시할 경우에도 반드시 확진자 동선 정보 공개 안내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정보에 한해서 공개하고 공개 기간이 경과 시에는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최근에 코로나19의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철저한 이행과 국민들의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국민들께서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의료기관 방문이나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는 불효불급한 외출, 모임,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음식점, 카페를 방문할 때도 포장 배달 음식을 더 활용해 주시고 운동을 하실 때에도 실내 체육시설보다는 집이나 야외에서 운동을 하고 친구, 동료 모임도 가능한 한 비대면 모임으로 대체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외출을 할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 합니다. 또한 마스크 표면은 최대한 만지지 않는 등 제대로 된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며 음식과 음료를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환기가 안 되고 사람이 많은 밀집, 밀폐, 밀접한 장소는 가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외출, 출근, 등교를 하지 말아 주시길 당부드리고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의 진료와 검사를 받아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유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8월 18일 이후 최근 일주일간은 200명 이상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현재는 3,585명이 격리 치료 중이며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고령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안타깝게도 자녀 등 가족을 통해 감염되거나 노인 요양시설에서 감염된 확진자의 사망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하여 많은 의료기관에서 환자 또는 종사자가 확진됨에 따라 응급실이나 병동을 폐쇄하고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가 자가격리되면서 의료 공백, 더 나아가 의료 시스템의 붕괴도 우려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유행이 계속 확산되면 감염에 취약하신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이 모여 계시는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으로 전파될 위험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지금의 확진자 급증을 차단하여야만이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고 기저질환자와 어르신들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유행을 통제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모두 함께 확실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 앞으로 2주간은 출퇴근, 병원 방문 등 꼭 필요한 활동 이외에는 사람 간의 접촉을 줄여주십시오.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철저하게 잘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당국도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고위험군의 인명피해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